혹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지 않나요? 작년에는 주식이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아서 영끌에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계좌를 열어보기도 무서운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까? 왜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나만 잃는 걸까? 재미있는 건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심지어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시장은 미친 듯이 올랐다가 거짓말처럼 폭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여기 그 혼란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아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메일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열어본다는 투자의 거장,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워드 막스의 눈을 빌려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감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사이클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많은 분들이 시장이 직선으로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계절처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추운 겨울이 옵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것을 시계추에 비유합니다. 시계추는 중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낙관이라는 한쪽 끝에서 비관이라는 반대쪽 끝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죠. 적당한 중간 지점인 평균에 머무르는 시간은 사실 매우 짧습니다. 시계추가 탐욕적으로 쏠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죠.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불장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매수를 부추기고 가격은 본질적 가치보다 훨씬 높게 치솟습니다. 반대로 시계추가 공포 쪽으로 쏠리면요? 시장엔 악재만 가득해 보입니다. 기업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반응하죠. 사람들은 주식을 헐값에 던집니다. 사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주는 첫 번째 충격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위험의 역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막스는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요. 자산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이미 좋은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고 아주 작은 실망감에도 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가 낙관할 때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떨며 투자를 멈출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가격은 폭발적으로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남들이 살 때 따라 사고 남들이 팔 때 무서워서 같이 팝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이클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사이클의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워드 막스는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사이클의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 밖이 여름인지 겨울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사이클의 위치를 아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친구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나요? 뉴스에서 핑크빛 전망만 나오나요? 택시 기사님도 주식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다면 시계추는 고점에 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뉴스에서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도배되고 주변 사람들이 주식 어플을 지웠다고 하나요? 다시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맹세하나요? 그렇다면 시계추는 저점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1차적 사고가 아니라 2차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1차적 사고는 회사가 좋네?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는 다릅니다. 회사가 좋은 건 맞지만 남들이 너무 좋게 봐서 가격이 너무 비싸네? 그럼 팔아야지. 혹은 상황이 안 좋지만 남들이 너무 비관적이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네? 그럼 사야지. 이렇게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갈 때 그 불편함 속에 엄청난 수익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 즉 신용 사이클입니다. 시중에 돈이 잘 풀리는지 꽉 막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쉽게 해주고 이자가 쌀 때는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빚내서 투자하기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 파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실 대출이 생기고 돈줄이 죄어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은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겪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바로 이 수축기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박앤세일 개간이 열린 셈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하워드 막스는 공격과 수비의 태세를 조절하라고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안전한 채권으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수비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고 자산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공격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올인보다는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점에서 샀다고 바로 오를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도 말합니다. 우리는 최바닥을 잡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 맷집입니다. 이른바 존버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거나 붙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가치보다 싸게 샀다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견뎌내야 할 수업료입니다. 결국 시계추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클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투자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작용합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했어도 단기적으로는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비난하지 마세요. 올바른 원칙을 지켰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을 보세요. 부동산도 주식도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르 문으로 보면 어떨까요? 시계추는 공포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모두가 떠날 때 조용히 공부하고 현금을 모으며 매수 타이밍을 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상승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백억 자산가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뉴스, SNS에 쏟아지는 정보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시계추의 진동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여러분만의 기준, 즉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역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차트를 길게 늘려보세요. 5년, 10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소음이 걷히고 큰 흐름이 보일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처럼 공포가 지배할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호가 지배할 때 분할 매도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대중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십시오.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금과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마켓 사이클을 마스터하는 길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 역전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부의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확신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자산의 위치를 점검하고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